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청년 실업수당 지급한대요. 이거 실업수당 지급해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도 애들 그럴 거예요. 직장 찾을 때 이력서 몇 번 넣으세요? 이력서. 어? 저희 때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활 끝나고 옛날 때 제가 영국 유학까지 갔다고 2002년도인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 제가 거의 한 200장을 넣었어요. 200장. 그러니까 200개 회사에 넣었다는 소리지. 요즘은 얼마큼 넣는지 모르겠네. 계속 이력서 넣어, 이력서. 뭐 넣어봐요. 어차피 계속 빠꾸야, 빠꾸.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안 돼도 계속 집어넣었어요. 거의 하루에 일과가 하루에 이력서를 1개 정도는 꼭 써서 보내는 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시간에 뭐 했느냐? 저는 PC방에서 게임했습니다. 네. 왜? 할 게 없으니까. 뭐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이고. 그래갖고 저는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그냥 이력서만 집어넣는 작업을 했어요. 왜? 그나마 PC방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가장 저비용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 네. 근데 아마 나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PC방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알바하면 되잖아요. 알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알바가 있어야. 알바도 없으니까 못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알바에도 이력서 넣었다니까. 알바에도 이력서 넣었어. 그거 다 합쳐서 200개예요. 다 뺀지 먹었지. 왜?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5이에요. 35. 누가 써주겠어? 아니. 아니구나. 그때 내 나이가 30살인가? 30살쯤이었을 거야. 안 뽑아준다고. 뽑아주질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안 살았다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아니에요. 시골 도시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서울에 살면 어디 뭐라도 있지. 그건 서울까지 출퇴근할 거야. 아르바이트 하려고? 말도 안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은 제일 오래 버틸 수 있어. 그게 아침 때 나가서 저녁 때까지 버틸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가 실업수당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뭘 할지 난 눈에 선한 거야. 걔들 PC방 가서 게임하고 놀 것 같은 거 딱 보이는 거야.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어제요, 정철안에서 어떤 분이 이 파업하는 복장을 하고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걸었어요. 당신네들 아냐? 1년에 우리가 15,000명 내지 2만 명이 자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네들은 해도 넘어오는 것이다. 당신네들만 다 먹고 다른 사람은 굶어도 되는 것이냐? 굶어서 죽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가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15,000 내지 2만 명이 자살하는 게 자기네 탓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맞다, 당신네들 탓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래, 어떻게 그게 우리 노조 탓이냐. 그래서 노조 탓 맞다, 내가 설명해 드릴까? 내가 설명하면 당신 들을래? 그러니까는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주 예의도 없고 무례해요. 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데 안 듣겠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로 조금 실갱이질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기가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좀 하다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두 말 않고 여름방학 되는 날 노동판을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노동판을 나갔더니 일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루에 700원씩 열흘 일해가지고 7,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미쟁이 아저씨는 내 3배 2,100원의 일당을 받으셨거든. 그런데 내가 열흘 일해서 벌은 7,000원이 바로 그 당시에 선생 공무원의 월급하고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선생 공무원이 7,000여 원이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딱 기억을 했어요. 일당으로 쳐서 이 선생 공무원 일당이 10,000원이면
이 막노동자 일당은 3만 원이고 기술노동자 일당은 9만 원 1대 3대 9의 비율이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 또 제 아버지가 저 기술노동자였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맨날 공무원 선생 부인들을 부러워하더라고. 왜 그렇게 부러워하냐고 하니 이 양반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매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규모 있게 여기저기 나눠 쓰고 그다음에 저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명목은 9배가 더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일 안 하는 날, 일 못 하는 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아파서 일 못해, 일 없으면 일 못해, 비 와도 일 못해. 그때 비 와도 일 못했었어요. 비 와도 일 못해, 너무 추워도 일 못해. 예? 이제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규모 있게 이렇게 살림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냥 이름만 높았지 명목만 9배로 이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실제로는 선생 공무원들 수입보다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IMF 때 김대중 씨 때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노사정위원회를 그런 것보다 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많은 자살자가 나올 때에 그 자살자들이 생계에 몰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에 전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에 아버지가 실업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식당을 2탕을 뛰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애가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네가 노동판에 나가서 요새 더더구나 이제 학교도 5일밖에 안 나가니까 토요일 날 노니까 그 노동판에만 나가서 이틀씩 한 달에 8번만 나가도 네 엄마 그렇게 고생 안 시킬 텐데 왜 그렇게 그런 거 안 나가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나갈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걔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여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늙은이라서 이제 안전교육비 안 받아도 되고,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미성년자라서 이제 교육비는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교육비는 이제 안 내고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노동원은 자격을 딱 따가지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그냥 가서 일을 하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교육 받는 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일하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노동자까지도 이제 내 자격증 받는 식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괜히 법으로 그 조직들 그냥 돈 뜯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느꼈거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력 사무실에 이제 가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근데 4시쯤 신청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9시쯤 이제 연락이 왔어요. 미성년자들은 일 못 준다 이거야. 그다음에 나는 또 나이 많아서 일 못 준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선 이제 서울 시내 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제 일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하남시에서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민 박사님, 김정민 박사님 광주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 하남 이런 데 일자리가 있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하루 일당이 12만 원에서 사무실비 10%짜리고 10만 8천 원을 주더라고. 그 10만 8천 원을 받고 나서 이제 옛날 생각하고 비교가 됐던 거예요. 예?
요새 우리 동네에 선생님으로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서 사시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300 넘어요. 그래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매년 일테면 유럽 여행 다니신다고 매년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듣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정년퇴직하고 우서 받는 그 퇴직연금 받는 게 300만 원이 넘으면은 일당이 10만 원 넘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년퇴직하신 분이 놀면서 받는 일당이 10만 원이 넘는데 10만 원이라고 치자고. 그게 10만 원이면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막노동자 일당 30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기술노동자는 90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어떻게 노는 사람이 받는 일당이 10만 원인데 아주 그 중노동을 하는 사람 일당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에? 그건 말이 안 되게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책정을 언제 했냐? 그게 노사정위원회 선 거예요. 그럼 노사정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선생노조, 공무원노조, 뭐 민주노총, 걔네들이 지나치게 많이 자기네들의 목을 책정하는 바람에 막노동자들의 일당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전 국민이 같이 살아나가면서 균형 있게 이게 이 일당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노동조합 파업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서 가지니까 그러니까는 노동조합을 형성할 수 없는 직종들은 그냥 굶고 자살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없어도 이 선생노조, 공무원노조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요. 민주노총 다 때려잡아야 돼. 이거 왜? 자기네들만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서 살고 노조를 형성할 수 없는 직종은 굶어서 자살에 몰리게 해서 적어도 1년에 15,000 내지 2만 명이 자살해가지고 김대중 씨, 노무현 씨, 그걸 고치지 못하는 바람에 이명박 씨, 박근혜 씨 20년 넘었으면 40만여가 자살한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거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 당했어요. 왜? 생계에 몰려서 자살한 거니까. 그럼 자살 당한 거는 바꿔 말하면은 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학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노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이게 학살한 학살범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직종은 학살당하고 지들만 아주 띵까띵까 신나게 아주 꿈같은 세월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뭘 해요? 또 뭘 하냐고 또 파업을 하냐고. 이게 철판간 인간들이지 어디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고.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지사가 뭐 이렇게 이제 돈 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돈을 준다고 그러면요, 지금 현재 노동판에서 자국민 우선으로다가 이제 일자리 노동도 자국민 우선으로 줘야 되고, 만약에 자국민이 할 경우에는 외노자에 비해서 10만 원을 뭐 더 준다는 둥, 5만 원을 더 준다는 둥, 오히려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다 덩치가 크니까는 얼마든지 노동판에서 노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요번에 조국이 문제로다가 이제 요새 아주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럼 조국이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기 보내는 문제 아니에요. 어린 학교 뭐 보내는 문제. 그런데 요새 보면은 뭐 지하철이고 뭐고 애들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있다고. 그거 보니까 무슨 뭐 사회 봉사 점수라고 그러죠. 이 내막도 그래, 이 자리에서 내가 마주 얘기해 버릴게요. 사회 봉사 점수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점수 매겨서 무슨 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사악한 제도예요. 사악한 제도. 왜 사악한 제도냐? 얘기가 이 얘기 지금 하여간 나오는 대로 해버릴게요. 왜 사악한 제도냐? 옛날에요. 우리 때는 이제 본고사였단 말이에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무제한 난이도에 무제한 범위의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평균이
떨어진 사람 다 빼고 합격자 평균만 40점이 안 됐었어요. 30 몇 점 이렇게 됐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바람에 이게 상당히 근성 있는 애들이 아니면 사실상 서울대를 못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의 자제가 서울대를 제대로 못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늘 이게 부러운 게 있어요. 뭘 부러워했냐? 연세대학은 교직원 자녀에게 입학시험에서 가산점 15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 입학시험에서 가산점 15점 제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였었다고. 예? 그러니까는 연세대학에서는요. 연세대학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연세대학교에서 수의하시는 분들이요. 그 정직원이요. 저 용역회사 소속 말고 정직원들은 15점 가산점을 받는 바람에 그분들 자녀들이 세브란스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서 이를테면은 의사들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게 얼마나 부러워. 그러니까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교직원 자녀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침을 흘렸죠. 그런 말씀도 꽤 했어요. 이제 그런데 서울대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라는 그 양반이 누구냐? 이강 누구야? 벼랑간에 이름 생각이 그대로 안 나네. 하여간 그 양반도 서울대 들어오고 싶었다가 아주 어림도 없이 잘렸단 말씀이에요. 서울대는 시험 봐서 들어오는 데다 하고. 그래서 이제 육사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제 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서울대는 아주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일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군사 타도, 군사정권 타도, 군사독재 타도 하면서 딱 자기네들이 이 정권 잡자마자 정권 잡자마자 자기네들이 아주 신나라 하고서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바로 지금 현재 입시제도예요. 그러면서 서울대 선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 번의 시험으로 인간을 판단 내릴 수 있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여간 입시제도를 만들면서 내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입시제도를 우리나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새끼 길로 열어주느라고 좀 머리 굴린 거죠.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머리 굴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점수를 뭐 사회 봉사제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괜히 제철 앞에 애들 세워두고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차라리 지난번에 내가 조희연 서울시내 교육감한테 이제 가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교육 공무원들이 그냥 아주 울타리를 보통 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를 못하게 이렇게 지들이 다 막아버려. 그런데 이 사회 봉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등학생들은요. 근로 체험 점수라고 그래서 노동판에서 이러는 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이러게 하고서 그 근로 체험 점수로 해서 대학교 입학 시험에 오히려 점수 반영을 하는 게 난 옳다고 봐요. 고등학생들이면 등치 다 크니까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거든. 그래 학교 다닐 때 그 노동을 해보면은 그럼 대학 다닐 때도 시로 기회만 나면 방학 때고 뭐 가서 노동할 수도 있고 또 평시에도 뭐 이를테면 뭐 일주일에서 빈 날은 노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도 다 노동판에서 노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기풍이 만들어져야 난 옳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하는 일을 하면은 그 청년 수당을 줄 것이 아니고 노동에서 외국인한테 조금 주더라도 외국인은 자기 나라 가면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민은 여기는 워낙 부동산이 비싸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국민한테 이를테면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더 주는 거지. 그런 제도가 옳은 것이지. 그냥 무슨 청년 뭐 수당이라고 해서 그냥 수당 주는 거는 난 반대예요. 그렇게 주는 거는. 그 이재명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얘기 안 해. 말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노동판에서 노동을 했어도요. 성적 엄청 나도 높이 맞은 사람이에요. 성적을.
그러니까는 아마 눈치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내가 무슨 대학 다녔는지 눈치채실 거라고. 그런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를 아주 깊이 들으셔서 그러셔서 우리나라 이 제도의 반영을 꼭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내가 그 대학 다닐 때는 물리학 공부를 했어요. 그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물리학이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운 공부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무슨 과 다니셨어요? 그래서 학부 때 물리학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거셨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이라고 그러는 게 공과대학에서 배우는 화학 분야 빼놓고는 공과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은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계과 이론 다 배우죠. 전기과 이론은 다 배워요.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뭐 토목과 이론 다 배우는 거라고. 건축과 이론 다 배우는 거라고. 이론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과를 내려다 이렇게 이과에서 뭐 배우고 이과에서 뭐 배우고 하는 걸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단 전기과에서 배우는 게 훨씬 전기공학이 어려워요. 의대, 고등학교로 치면 고등학교는 생물 공부고, 전기공학은 수학 공부예요.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그 노력량하고 생물학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노력량하고 어느 노력량이 더 크냐고. 누가 뭐래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그 시간 투자가 더 많지 생물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투자가 더 많은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똑같은 식으로다가 생물은 의대고 이 수학은 공과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과대학이 의대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입학하기도. 근데 이 의학 계열만은 따로 띄어가지고 특권을 준다고, 특권을. 그 바람에 의대는 아주 한없이 입학 점수가 높아진 거라고. 공부하기 어려워서 그게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권을 주니까 높아진 거지. 그 다음에 요새 공무원 시험도, 옛날에 공무원 시험은 우리 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공무원 다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지, 우리 때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무슨 한양대학교가 국공무원 한다고 그러다 요새는 고려대학교까지도 국공무원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미쳐버린 거야. 그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공무원 노조, 선생 노조, 그 민주노총, 큰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회사만 그냥 이 상식에 맞지 않게, 사회의 시스템의 균형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노조를 형성할 수 없는 직종은 완전히 형편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하여간 내가 아까 얘기한 그 고등학생이요, 노동판 가지고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줬다고. 근데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주고 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취직을 시키니까는 그래도 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근데 아파트 취직을 하고 나서 걔가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는 속에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기 아파트가 며칠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전기 흐르는 게 며칠 있다 전기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역직으로 해가지고서 임시직으로 해놨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전기 기술자가 임시직이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 기술자가 임시직이면은 그것도 또 며칠 있다 없어지고 며칠 있다 없어지는 그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임시직으로 해놨어. 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직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나? 하여간 난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 바꿔 말하면은 운동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 직업훈련관리공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아주 산업자를 붙이고 나서 이제 의료 그러니까 하고 약 분야는 의사, 약사, 간호사는 빼버렸더라고. 그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그 아주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기술자들 갖다가 완전히 천민을 만들어 놨어요. 천민을. 그게 내가 기가 막힌 거야.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데 천민이고, 의사나 뭐 약사나 이거는 아주 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래서 조국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 딸이 맞나? 난 뭐 그렇게 세부적인 거 관심 있이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무슨 뭐 의대를 들어간다고 그렇게 뭐 별 꼼수를 다 부린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의사 그 좋은 것도 아니라고. 우리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로는, 자 보세요, 의사는 맨날 아픈 놈만 대하면서 사는 직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픈 놈만 대하면서 사는 게 뭐이 좋냐 이거야. 그래서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검사 판사 맨날 죄진 놈만 대하면서 사는 게 무슨 좋은 직종이냐. 그거 좋은 직종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나쁜 직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다 특권을 줘버리니까는 그게 아주 특별한 직종이 돼버린 거라고. 그게 뭐 특별나까진 직종이 그거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근데 법으로 거기다 특권을 주고 나서 그래 놓고 나서는 엄청난 이득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 몰리다 보니까 그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특별한 거지, 그 이외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얘기가 줄줄이 나오네. 이 아파트의 전기 담당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약간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설명이가 좋으니까 내가 청소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아파트에 청소하는 직도 그 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아파트가 있는 한 청소하는 직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임시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용역회사하고 청소원하고는 1년 계약을 해. 그 다음에 용역회사하고 아파트 대표하고는 6개월 계약을 해. 그러면은 이 청소원이 1년을 일하고 나서도 용역회사가 이제 바뀌어버리고 나면은 계속 한 아파트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바뀌고 나면은, 그럼 6개월 만에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뀌고 해서 바뀌고 나면은 1년 계약으로다가 보너스를 받으니까 보너스도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은 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학교 교사들도 학부형 대표하고 용역회사가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소장처럼 학교 교장하고 일반 선생들하고 계약을 해. 그래가지고 일반 선생들하고 학교장하고는 1년 계약을 해. 그 다음에 학부형 대표들하고 교장하고는 6개월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선생들이 1년 근무하고 나서도 이제 학부형 대표들하고 이 교장하고 6개월 계약을 해버리고 나면은 1년 계약을 하고도 선생들이 보너스도 못 받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선생들은 그런 제도 안 만들어 놓고 자기네 제자들은 1년 일하고 나서 보너스도 못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느냐고. 이게 내가 점잖은 사람이 아주 쌍욕할 수는 없고, 쌍욕들은 마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자, 서울대 교수들, 요새는 무슨 뭐 재임용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럼 그것도 똑같이 용역회사로 돌려, 교수들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부 구조를 철저하게 먼저 보호를 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 책임을 지는 거지. 하부 구조를 갖다가 다 책임지게 하고 위는 아주 지네들만 잘 판단 세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선생들 무슨 뭐 공무원들 무슨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든 이게 노조를 만들 수 있어 가지고 노조의 힘으로다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제도는 이건 당연히 이거 폐지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40만 학살 당한 거는 내가 요새 와서 알았어요. 애들 데리고 나서 내가 노동을 하다가. 여태까지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았죠. 나도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아주 처절하게 이 사회는 아주 싹 바꿔야 돼. 싹 바꾸는데 나한테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물을 사람은 얼마든지 와서 물으세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나가서 지휘봉 잡으면 이거 다 해결돼.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 난 상관도 없는 기술자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얼마든지 내가 이제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자기 이웃 사람이 자살에 몰리게 엄선도 눈 감고서 저만 잘 살라고 막 대모지래 이런 개 아주 나쁜 사람들 같이 일하고 고얀 사람들이 아주 이거 해결해야 돼요.